이야기는 싫어. 간호사로 일하며 겪은 것 중 최악이었던 경험. 나는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다. 이제부터 내가 간호사 일을 그만두게 된 내 인생 최악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어느 날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엄청난 비만의 여자가 하복부와 음부에 고열이 있고 이상한 냄새가 나며 아프다고 병원에 실려왔다. 그녀는 얼마나 뚱뚱한지 약간의 과장을 섞자며 허벅지가 내 허리 두께보다 두꺼웠던 것 같다. 당시 내가 180파운드 82kg가량이었으니 얼마나 뚱뚱한지 상상해 갈 것이다. 의사는 그녀의 하복부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왼쪽 아랫부분에 뭔가 이상함이 있다고 느꼈다. 의료기사는 간단한 초음파 검사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700파운드 317kg가량의 지방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경질 초음파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경질 초음파를 받기 위해 방을 옮겼고 의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의료기사와 15명 가량의 간호사들이 이 엄청난 지방덩어리를 들어올렸고 가까스로 들자 위에 올려놓는데 성공을 했다. 마스크를 쓴 수많은 간호사가 그녀의 살을 받쳐들고 허벅지 하나에 2명의 간호사가 달라붙어 지방을 양쪽으로 끌어당겨 마침내 그녀의 살에 묻힌 음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그녀의 허벅지가 벌어지고 음부가 드러나자 고동색의 걸쭉한 액체가 흘러나왔다. 액체에는 뭐인지 모를 잔해물들도 남아있었다. 세상에, 그 냄새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최악이었다. 내 할아버지가 목장을 운영하셔서 어렸을 때 소, 돼지의 분뇨 냄새도 많이 맡아왔고 사냥을 나가서 노루 오줌을 얼굴에 뒤집어 쓴 적도 있었지만 이 냄새는 위 경험보다도 가히 경악스러웠다. 허벅지를 붙잡고 있던 내 동료 간호사들은 마스크에 대고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다. 의료기사는 나에게 박하유를 가져오라고 외쳤고 나는 재빨리 박하기름이 든 병을 가져와 동료의 마스크를 박하기름으로 흠뻑 적시었다. 그리고 냄새에 괴로워하는 그녀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우리가 겨우 이 악취로부터 숨통을 틀 수 있게 되자 의료기사는 나에게 어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했다. 나는 의사를 부르러 가는 와중에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그 이상의 액체는 뭐고 그 고약한 냄새는 뭐란 말인가. 곧 나는 의사와 함께 다시 돌아왔고 의사는 상황을 살핀 뒤 여성이 곧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하므로 날 포함한 간호사들에게 그녀를 수술실로 옮기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를 수술실로 옮긴 뒤 다시 그 방에 돌아가 뒤처리를 해야 했다. 뒤처리가 끝나고 패닉 상태에 있던 우리들은 곧 그 액체와 잔해물들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었다. 원래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으나 살이 너무 많아 임신을 한지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비만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였는지 몸에서 태아가 거부 반응을 보였고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산된 아이는 허벅지 살에 막혀서 나오지 못하고 그녀의 음부구멍에서 썩고 있었고 태반 또한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녀의 자궁벽에서 떨어져 자궁 속에 계속 남아 썩으며 양수를 떠다녔다고 한다. 즉 우리가 허벅지를 벌렸을 때 흘러내린 액체는 태반과 아이가 썩어 들어간 양수였고 수술실에서는 의사는 아기의 잔해물과 태반을 그녀의 몸에서 긁어내야 했다고 한다. 그때 흘러내리던 게 그럼 이란 생각이 들자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토악질을 해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른 동료들도 그 자리에서 혹은 화장실로 가서 토악질을 해댔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퇴근을 한 뒤 간호사라는 직업에 큰 회의를 느꼈고 대학에 쓴 돈이 아까웠지만 결국 간호사를 관두게 되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더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사실 더 알고 싶지도 않아서 신경을 끄기로 했다. 이 일은 비단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
그런 일이었다.